네, 안녕하세요. 저 구정호랑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은 다들 좀 어렵다? 지루하다? 계산적이다? 하는 걸로 아시죠? 하지만 저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는 수학이 이렇게 쉬울리야? 수학이 이렇게 재밌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좀 여기 곱하기 저 99단을 한번 자 끝까지 수강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시작합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인류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수학은 셈과 측량 모든 수의 기본 도형을 사용한다. 인류 초기에는 셈을 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식으로 했죠. 현대 수학은 다양한 논제들의 문제 해결, 과학적 응용을 했다. 현대 수학은 더 발전해서 요즘에는 해석학, 기하학, 대수학, 정수론, 확률론 여러 개로 발전됐죠. 수학의 정의를 내자하면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이러한 대상들의 관계를 공리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숫자, 기호가 있어야죠. 수학은 수에다가 기호를 붙여서 해야죠. 음악이 수학을 통해 화음을 내고 천문학이 수학의 공식 유도에 도움을 준다. 음악은 숫자의 개념으로 인해 화음이 탄생하고 천문학 또는 수의 체계가 사용된다. 여러분, 수학은 정치학에서나 의학, 과학 어디서나 나타나죠. 그 수학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수학의 교육 목적에는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정신도약성, 실용성, 문화적 깊이, 문화적 가치 및 시민성을 강조. 더 나아가 학교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들여오자 하는 수학적 안목이다. 이제 보시면 정신도약성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소재. 정신적 능력의 훈련이다. 엄밀성, 간결성, 논리성. 정신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들어봤죠.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돕니다. 그러니까 수학에는 수학적으로 해서 정신이 가다듬어지죠. 가다듬어지고 정신을 맑게해지죠. 실용성을 보면 수학이 중요한 선발 도구로 이용된다. 첫째, 수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수학이야말로 다른 어떤 교과보다 선발 도구로 적합하다. 수학적 능력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여러분, 수학을 보면은 요즘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제곱근, 당시의 정리 이런 거 저는 사회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죠. 그런데 수학은 학문을 정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도 잘할 것이다. 또 수학을 잘하면 뭐든지 형통할 것이다. 거기서 나타나서 국가 경쟁력도 수학을 필요로 하죠. 문화적 가치 및 시민성을 보면 수학의 아름다움이나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부터 신라시대의 술병에서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수학 고유의 심미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확인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좀 보면은 문화적 가치, 심미성 보면 수학의 아름다운 매력. 그러니까 여러분 자대고 볼펜을 싹 꺼보세요. 그게 우리 눈에는 평평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 그게 울퉁불퉁 보일 겁니다.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수학은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자유교육은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문이라 보다는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교육이다.
수학은 지적인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수학은 높은 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문이다. 수학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수학에 벌써 있는 추상화된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수학은 추상이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을 많이 하고 추상적이어야지 수학을 하는 겁니다. 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고대 국가에서의 수학을 구석기, 신석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청석이 있었지만 농경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래서 집단 사회가 발달하고 머물면서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주 경제 활동은 농업, 목축업이었다. 이 고대 국가에서는 농토 관리에 따른 생산물 분배 조정, 측량술과 계산술 탄생가 좀 하면서 우리 문명을 보면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여러 가지 이 로마 문명 있을 겁니다. 거기서 했지만 우리가 수학을 발전한 나라들 보면은 인도, 중국, 바빌로니아, 이집트 여러 국가가 있죠. 네 국가를 확실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 인류의 수 활동은 수세기로부터 시작됐다.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인 수메르인의 수세기가 여러 개념 기법을 발전했다. 피라미드의 건축, 그리스 시대, 발전되어 온 양상과 다른 기법으로 발전, 수상을 사용했다. 여기서 이집트도 보면 나일강인데 중국은 황하강, 이집트는 나일강. 이 나일강 보면은 홍수가 나면은 그 땅이 저기다가 흘러가고 그 기름진 땅에서 농경 기술도 발달하고 잘했죠. 그런데 물이 들어갔다 나갈 때 농토 관리나 거기서도 있지만 수 면적을 잘 세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거점을 해서 수의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수학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다. 교육, 분배, 과세 등 탄력의 제정, 토지의 측량, 고대 수학을 발전시킨 나라는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가장 오래된 수학적 테스트를 플림톤, 모스크바 수학 파피러스, 또 린드 수학 파피러스, 술바스트라스 이게 가장 오래되었죠. 여러분도 보지만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도 이거 보면 알겠고 고대 수학 발전한 나라 보면은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시적인 세기 영어 단어 매터매틱스 수학의 뿌리는 그리스 단어이다. 수학은 수를 세고 기록한다. 돌에 긁어서 자국을 남긴다. 나뭇가지 또는 뼈 조각에 눈금을 새김. 색이나 길이가 다른 줄에 매듭을 지어서 보죠. 여러분 매듭 문자도 아시고 뼈 문자도 아시죠? 거기서 보면은 수를 세고 수의 원시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나타내고 수의 방법을 세고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또 나라들 보면은 십진법이 발전했습니다. 십진법. 여러분 십진법은 손가락 개수도 10개, 발가락 개수도 10개. 손가락으로 나타내기다 보니까 십진법이 발전했죠. 숫자 0의 발견. 0의 위치 기수법이다. 위치 기수법. 숫자 0은 지역마다 3번 발명했다. 바빌로니아, 마야, 인도. 인류 최초의 0의 기호는 바빌로니아에서 발명됐다. 기원전 4세기 바빌로니아에서 0의 기호 등장하였다. 수학이 0이 없었다면 0은 빈칸을 나타내고 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또 본다고 하면
바빌로니아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영을 발명해서 거기서 여러 마야나 인도에서도 했지만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파견으로 들어왔고 인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학의 발달, 농경 생활을 위한 천문 과학 관찰 및 측량 등 산술 대수 기하를 활용한다. 데이비드 힐베르트에 의해 정교화되었다. 초권 이론, 우드론과 같은 물리학 탐구, 아라비아 숫자로 수의 체계가 7세기경 인도에서 발명됐다. 17세기에 들어 철학, 천문학, 물리학의 발전으로 과학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데이비드 힐베르트 하면은 현대수학의 아버지죠. 현대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로 해서 정교화되었죠. 또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수의 체계가 7세기경 인도에서 발명됐다. 요즘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0, 1, 2, 3, 4, 5, 6, 7, 8, 9 이것은 인도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죠. 그것을 아라비아인이 유럽으로 전파를 해서 이제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각 나라의 수를 보면은 로마인은 오진법 있죠. 알파벳 숫자를 사용했다. 이집트는 상용 문자를 사용했다. 마야는 20진법을 사용했다. 인도는 10진법을 사용했다. 바빌로니아는 20진법을 사용했다. 현재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0부터 9까지의 10진법을 지금의 나라마다 사용했다.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의 60진법을 보면은 시계를 보면은 60분, 60초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12진법도 있죠. 12진법, 이 시침도 있고, 또, 우리가 저 하다 보면은, 1년이 24절기입니다. 24절기에 거기서 발달돼서 24가 나온 겁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 보면 나일강의 홍수로 인한 농지의 계산력이 근원이 된다. 이집트에서 세계 최고의 문화가 창조되었다. 이집트의 수세기를 보면 10진법, 10의 거듭 제곱으로 세기 방법을 이용했다. 사람에게는 10개의 손가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일강, 이집트 하면은 나일강이 하나님이 주신 강이다, 선물이다 하죠. 거기서 제일 저에서 10진법을 사용했다. 바빌로니아의 수학, 많은 점성판의 이적에 의하여 그 당시의 수학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집트의 문화도 받아들여 산술 대수가 발달하였다. 그림 문자, 성형 문자를 글 쓰기 체계로 개발했다. 그리스 시대 이전의 부분적으로 위치적 수 체계를 사용했다.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 그가 60분, 60초. 그렇죠. 거기서도 나타난 게 사용한 게 바빌로니아의 수죠. 그리스의 수학을 보면은 합리적 사고의 토대를 둔 논리적 학문으로 발달되었다. 원주민을 정복하여 노동적인 일상생활에 종사시키고 무술, 학문, 예술에만 전념하였다. 일상적인 알파벳 24자와 페니키아 글자 3개를 사용한다. 그리스는 이렇게 수학이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중국 하면은 태고 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했다. 현재는 주비상경, 부장산술 2개가 남아있다. 관료적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측정과 측량, 세금 부과, 운하와 제방의 건설, 곡물 창고의 크기 등을 다뤘다. 수학의 가장 큰 중요성은 달력 제작에 있었다. 중국 하면은 춘추전국 시대부터도 저했지만 거기서 궁궐에서
관리들이 좀 독자적으로 해서 발전되어 있죠. 마야의 수학. 마야는 중앙아프리카, 현재의 멕시코, 과테말라 일대의 중심으로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며 종교를 중시하였습니다. 태양신을 해서 천문학을 발달했죠. 과학 수준을 한쪽으로 보여주는 얘가 달력, 태양력뿐만 아니라 태음력, 또한 금성을 보기도 하죠. 마야의 숫자는 분수 수준이 없다. 처음에는 20진법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18진법으로 바뀐다. 마야에서는 분수하고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지만 마야에서는 그게 숙달되어서 그게 편하죠. 그래서 마야하면은 특히 저 한 게 달력입니다. 달력이 이것도 마야의 달력을 보면은 24진법도 그렇고 그레고레력도 그렇고 잘 발전되었죠. 인도의 수학. 계산은 판자 위에 또는 그의 모래를 뿌리고 쓴 인도 최고의 수학상의 문화재, 종교상의 문서인 불교 경전과 바라몽교의 성전이었다.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보면 인도에서 전형적인 수학의 현저한 발달의 시조,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12세기 이 시대에 인도 문명의 수학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말하죠.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 문헌은 바라몽교의 근본 경전과 베다 수학, 베다와 불교의 경전, 수트라 속에 나타난다. 인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에서 발전됐고 인도 수학은 경전, 특히 베다 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수학. 모하메드가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망명한 662년이 아라비아 발전의 제1보였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수학, 그리스의 수학과 인도 수학이 간단히 융합되었다. 그리스의 기하학과 인도의 대수학이 결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는 인도에서 발견되어 아라비아에서 완성을 보게 되었고 10세기경에 유럽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만 원래는 인도에서 발견됐고 말하기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 옳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수학을 보면은 이조시대, 황금시대, 이조시대 때 세종대왕으로부터 수학이 발전됐죠.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리정, 음악장비, 도량한 경리, 천문학의 진흥, 농지 면적의 측량 등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업적을 볼 수 있죠. 동양에는 사대부 사이의 교양으로 악의 서산의 네 가지가 중요시 되어 왔다. 우리 세종대왕님으로부터 황금시대를 맞아서 수학이 발전됐다 했죠. 현대사 숫자의 체계는 이진법이다. 단위를 뜻하는 1과 무를 뜻하는 0에 대립하여 이진 코드의 예, 아뇨의 대립으로 했습니다. 0과 1을 조합해 모든 수를 나타내습니다. 모든 수와 계산 과정, 예술, 테스트, 화학적, 물리적 등 현대의 이진법에 기초해 해결됐다. 상상을 할 때는 10진법을 활용하지만 예를 들어 시간을 딸 때는 60진법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숫자를 쓰기로는 10진법이 계속 쓰지만 현대 컴퓨터를 디지털 이걸 보면 0과 1, 예와 아뇨 이걸로 현대 숫자의 20법을 나타내죠. 수의 신비를 볼까 합니다. 수의 신비를 보면 6과 28의 신비,
완전수입니다. 6. 완전수는 6입니다. 베레시트, 태초라는 뜻. 카발라 전통의 바라시트. 의미는 하나님이 6을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일, 일요일에 쉬었다 했죠. 왜 한마디로 전 세상을 만들었을 텐데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요? 문제는 6은 완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예는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쉬었죠. 또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이 된 해에는 휴경이 들어갔습니다. 6은 약수가 어떻게 됩니까? 1, 2, 3 더하면은 6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라는 뜻도 있죠. 28의 지혜, 두 번째 완전수. 창세기의 첫 번째 절이 28개의 글자로 구성. 히브리어로 28이라는 말은 지혜 또는 힘과 같은 동음이어다. 사랑을 나타내는 게마트리아로 읽어보면 28가 해당된다. 이것도 28도 약수를 더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완전수가 되죠. 불완전수, 완전수. 이거 보면은 약수의 합과 그 자신이 동일하지 않은 수를 불완전수. 또한 16과 33을 봅니다. 16의 약수는 1, 2, 4, 8. 합이 34, 33. 이게 합이 16의 약수에는 1, 2, 4, 8. 합 15. 33의 약수는 1, 3, 11의 합도 15로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정수를 보면은 하나의 수의 약수의 합이 다른 수와 같은 두 수의 짝을 우정수라고 합니다. 220의 약수의 합을 더하면 284가 되고 284의 약수의 합을 더하면 220이 됩니다. 그래서 220과 284는 숫자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재서 우정을 나누고자 이 숫자를 쓰고 있죠. 친화수, 3개 이상의 수가 하나의 완벽한 분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12,496 약수를 보면 더하면 14,288이 나오고 이것을 다 하다 보면 두 번째 수의 약수의 합은 세 번째 수에 일치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수의 약수의 합은 첫 번째 수와 일치하다. 이것을 친화수라고 하죠. 여러분, 마방지는 가로의 수를 더하거나 세로의 수를 더하거나 대각선의 수를 더해도 모두 같은 답이다. 짝수의 사차에 입각해 어루만지 이루어진 마방지는 짝수 마방지. 호수 5차에 입각해 이루어진 마방지는 호수 마방지라고 합니다. 이게 3차원의 호수 마방지, 이게 4차원의 짝수 마방지라고 합니다. 마방지를 하는 걸 잠깐 하는 방법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이 9개 빈칸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걸 쓰면은 하지만 2하고 8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8이 되고 2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죠. 이걸 보면은 이게 마방진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수학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